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날씨는 좀 풀렸는데요. 전국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총리 내정에 이어서 오늘은 비서실장 인선도 발표가 됐죠. 호남, 노무현 정부 출신 그리고 DJ 정부 출신 이 이딴 인사들의 기용, 대통령은 수습책으로 내놓은 카드인 듯 합니다만 이 분란 민심에 과연 수습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을 가장한 정치적 쇼일 뿐이다 혹평을 했고요. 국민의당은 부도난 회사의 퇴직자를 불러들이는 것 평가절하했습니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 국정은 정말 단 하루도 멈춰선 안 된다면서 눈물로 읍소했습니다만 지금 야당 분위기로는요. 이 김병준 카드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를 각각 연결해서 전국 상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온실가스 문제를 좀 짚어볼 텐데요. 내일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이 발효됩니다. 정부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힘들 수 있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사람은 위기에 처해야 본성이 나오는 법.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임진을 한 당시 서해 류성룡 선생도 징비록에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요즘 친박 인사들의 행태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자리에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주한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몰랐다, 관련이 없다. 이 한때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친박계 인사들이 요즘에 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 커지고 있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다 느끼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옆에 최순실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 알았지. 그걸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네. 김무성 전 대표의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태민과 최순실, 정윤회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알고 있었다. 친박이 몰랐다고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보다 더 심한 얘기다. 이 이야기는 전용욱 전 한나라당 대변인의 네.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의도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른다 증후군. 아하. 이 몰랐다,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이른바 당과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에 있던 인사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이른바 좀 서글픈 얘기인데 그러네요. 다시 레임덕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아예 말 바꾸기까지 하는 인사들도 있죠. 네. 어제 긴급 체포된 안정범 전 수석. 네. 최근에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말 없다. 이 이야기가 간단합니다. 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책임지게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말 바꾸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 역시 국회 상임위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유권자나 국민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네, 위증도 뭐 서슴없이 하는데요. 참 이게 분노는 분노고 슬프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유승민 의원이요. 이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다음 주라는 시점 왜 강조한 걸까요? 일단 SNS 통해서 온 국민이 거의 다 알겠죠. 12일 토요일입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날씨부터 본다라는 그 좀 슬픈 이야기까지 놔두는데 이 시위가 집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불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불을 꺼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오늘 유승민의 전남대 그 초청 강연을 가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는 대통령 자신이다. 결자이다. 이게 사실은 최순실 씨 농단이 권력의 핵심이라는 거는 주변 인사들이 이런 묵인을 하거나 몰랐다거나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대통령이 25일 날 고해성 대국민 사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네. 언제나 동서양의 모든 권력 투쟁사를 봐도 권력사를 봐도 최고 권력자가 묵인 혹은 이른바 예외를 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이런 부분을 그래서 다음 주 12일까지 수십만 명이 시위를 앞두고 있는데 본인의 한 얘기입니다. 이전에 대통령이 결자의 차원에서 해야 되느냐 한마디를 더 꼬집었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감동을 준 적이 없는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거짓 사과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고해성사와 사죄로 감동을 주고 국민을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정치학자들이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동양 정치 사회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통치자는 성군, 백성을 보듬고 아픈 데를 쓰다듬고 이런 요인이 강해요. 원래 통치인데 근데 유럽에서는 이제 이른바 마키아벨리라 그래서 권력은 통치하는 거고 무섭게 하는 거고 네. 피도 눈물도 없이 해야 되는 게 이런 요인들이 좀 강한 측면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현대사에. 네. 그런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행태가 제가 말씀드린 후자 부분 네. 그냥 다스리려고 하고 무섭게 하려고 하고 따뜻하게 보듬고 감싸고 이런 게 전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 역시 이런 부분을 오늘 언급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말씀하신 대로요. 사실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화가 나고 참 이런 부분 이 사태의 진앙지는 결국 박 대통령 아니냐. 대통령이 멀리 했으면 네. 농단이 없었겠죠. 이게 뻔한 사실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왜 침묵하고 있느냐 궁금합니다. 어떤 견해세요? 24일 날 그 개헌 얘기할 때 그날 JTBC 보도에서 네, 본물이 터졌죠. 본물이 터졌죠. 그 다음 날 25일 날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언급한 건 단 한 차례도 없고 네. 방송 매체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낸 적도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네. 국민들이 답답하는 게 이 부분이죠. 제가 좀 빗대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대영 제국에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빅토리아 여왕이 있어 한 60여 년을 영국을 네. 군림했던 여왕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 여왕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맞습니다.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60여 년의 대영 제국의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은 여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 하는 거 보면은 군림도 하려고 하고 통치도 하려고 하고 아하. 이걸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네. 지금 뭐 야당의 단순히 이건 여야 관계의 전국의 뭐 반전 상황이 아니고요. 네. 제가 만나는 이렇게 지인들이나 주변에 이제 전화를 오면은 답답하다. 가슴이 굉장히 뭔지 모르게 답답하다. 네. 어린 아이들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하. 이거를 풀어줘야 하는 게 국가 지도자의 책무 중에 책무입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고 앞서 언급했듯이 여당 내 유승민 의원조차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결자해야 되지 네.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전국을 좀 이제 이 수습하기 위한 카드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 자,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했습니다. 총리 인준 호소한 거죠? 그렇죠. 지금 어제 내정 발표에 야 3당이 청문회 못하겠다. 총리는 맞습니다. 다른 장관들하고 달리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나서 본회의에서 인준안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제적의원 과반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 이걸 안 하겠다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제 발표 위에 오늘까지 신분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좀 여러 가지 눈물로 호소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뭐 이런 부분 뭐 이야기는 좀 진정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네.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정자가 국정을 냉장고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네. 냉장고에 전기가 나가면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안에 음식물이 다 상하지 않느냐. 국정이라는 게 바로 이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연연해하지 않겠다.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죠. 그런데 네. 관건은 과연 야3당이 이 부분을 진정성이 받아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어제 이른바 야당이 더 화가 난 거는 문자로 다 통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아하. SNS. 네. 이야기를 들면은 어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이 전국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하니까 네. 이러이러한 사람을 내가 임명하고자 한다라고 했으면 상황이 좀 다소 누그러질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과거의 민주주의 국가를 하는 미국 같은 나라를 비교해 보면 대통령이 나서서 인사안을 발표를 하는데 네. 단 한 차례도 이런 법이 없었죠. 이런 부분이 국민들은 말을 다 할 수 없는 창구가 없겠지만 야당 의원들이 그걸 대신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오늘 한광옥 비서실장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야당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김주환 박사님 폰에 아드님이 보낸 메시지를 제가 오늘 도용을 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